네, 이번 달 들어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6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먼저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남태평양 바누아투 공화국에서도 다음 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규모 5점, 그리고 31시간 뒤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4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자, 지진이 발생한 지역들의 공통점,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일본, 알래스카를 지나 미주 대륙 서부로 이어지는 화산대를 말하는데요. 세계의 지진의 90%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해 일명 불의 골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애니띵 노아입니다. 여러분,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들어보셨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마 뉴스에서 가까운 일본이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에 지진 뉴스가 나오면 나오던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환, 즉 동그란 골이라는 뜻하고요. 태평양,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크게 접해 있는 바다고요. 조산대, 조산, 즉 산이 새로 만들어지는 곳을 뜻하는 단어인데, 합쳐보면 산이 새로 만들어지는 태평양의 둥근 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다 까먹었는데, 예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거를 되새김질 해보면 유튜브는 되새김질까지 하게 만드네요. 나쁜 유튜브. 유튜브는 사랑입니다. 아시죠, 유튜브니? 네. 그래서 지구는 핵과 마그마를 둘러싸고 있는 멘틀이라는 둥둥 떠있는 땅이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떠다니다가 서로 부딪히고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생기는 틈으로 마그마가 분출되는 게 화산이고요. 또 그렇게 그 멘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말려 들어가고 하면서 생기는 진동이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태평양을 둘러싼 대륙들을 중심으로 둥근 띠로 형성돼서 서로 말려 들어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그 부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걸 일컬어 환태평양 조산대다 라고 불렀던 거죠. 머리 깨질 것 같습니다. 이거 공부한 지가 40년.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 반년쯤 전에 당시에 발생한 지진을 지도에 표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정말 해보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마렵다고. 정말 환태평양 조산대 부근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 5분 투자해서 해본 게 이 정도인데, 진짜로 일본 대지진 이전부터 해본다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학자들 중에 대지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서 기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채널을 켜놓고 흘려듣더라도 그런 소식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진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앞뒤 맥락 없이 발생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진은 항상 전조가 있고 우리는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지진 뒤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일본 지진을 통해 알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정도는 살짝 듣고 넘어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지진 정보를 우리의 사랑 IFTTT와 푸시블렛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거 스마트폰 재난 알림으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걸로도 알림 받으시면 되고요. 아주 가끔 스마트폰 재난 알림이 잘 작동되지 않다거나 좀 떨어진 곳에 지진은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준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에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실 거면 제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알람만 해 놓으시고 영상의 볼륨만 줄이시고 딴 일 하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트위터 아시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트위터 사용하시는데요. 그 트위터에 보면 기상청 지진 화산 정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지진이 발생한 정보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지진 발생 시간, 규모, 국내 영향 여부, 그리고 지도 정보까지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공공 서비스는 이래서 가벼운 여러 채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불편한 점은요. 트위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들 하도 많은 트윗을 날리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를 구분해내는 게, 그리고 또 딱 필요한 시점에 딱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푸시로 받아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는 건데요. IFTTT를 이용하면 특정한 사용자, 즉 이런 실시간으로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터의 정보만 골라서 푸시블렛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해볼 건데요. 아주 간단하니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가 쓸 로직, 즉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트위터 기상청 지진화산 정보 서비스에서 지진 트윗을 올리면 내 푸시블렛으로 알려줘, 이게 되겠죠?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만들기도 쉬울 거고요. 그리고 또 기상청 지진화산 정보 서비스의 트윗 아이디를 알아야겠죠? 이 트윗 아이디는 KMA Earthquake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IFTTT에서 쓸 거니까 잘 외워두시고요. 외우는 거 자존심 상하시면 영상 게시판에 적어 놓을 테니까 카피해서 쓰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IFTTT를 가동시키시고요. 레시피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트로 들어갑니다. 요 플러스 버튼이요. 새로 제 유튜브를 구독하셔서 IFTT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과거 영상에 IFTTT 설명을 아주 쉽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제 이번 영상 게시글에도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요. 요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에서 this 요거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트위터를 써야 되니까 트위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트위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의 트리거가 보이실 겁니다. 그 정도로 트위터는 IFTTT에서 이용할 정보가 많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특별한 사용자의 새로운 트윗을 받아보는 것이니까 쭉 볼까요? 쭉 내려가시면 마지막에서 세 번째에 New Tweet by a Specific User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용자의 새로운 트윗을 받아보는 것이죠. New Tweet by a Specific User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Username to Watch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어떠한 사용자, 어떤 트위터리언의 트윗을 받아볼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달라는 거죠. 아까 우리 외워뒀죠? KMA Earthquake 이거를 입력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KMA 언더바 EAR TH QUAKE KMA 언더바 Earthquake.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외워뒀던 기상청의 지진정보 서비스 트위터 주소가 되겠습니다. 컨티뉴 누르시고요. 트위터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아까 대소문자 요거 잘 구분해서 넣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that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트위터에 특정한 사용자의 새로운 트윗이 올라오면 that 푸시블렛으로 알림을 알려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hat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에서 푸시블렛 푸시까지 딱 쳤더니 푸시블렛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푸시블렛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가장 맨 위쪽에 푸시어노트 이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푸시어노트로 들어가게 되면 타이틀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영문은 상수,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이 나오는 글자가 되겠고요. 여기에 회색으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변수, 그러니까 유저네임, 여기에서는 KMA earthquake가 되겠죠. 그리고 created at, 이거는 이 트윗이 발생한 시간을 알려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푸시블렛으로 오게 되면 tweet by KMA earthquake가 언제 발생,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뜨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유저네임, 그러니까 트위터의 이름 KMA earthquake가 되겠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여기서 텍스트는 KMA earthquake의 트윗 내용이 되겠죠. KMA earthquake는 어떻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로 열고 via 트위터,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이게 쓰였고 링크 투 트윗, 트윗의 주소가 연결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진 정보를 받아보는 거니까 제목이랑 이 메시지를 조금 수정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tweet by라고 하는 거는 지진 알림으로 바꿔주고요. 네, 유저네임 써주죠. 유저네임은 가로 열고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created at, 이거는 발생한 시간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여기 메시지에서는 위에 유저네임이 나왔으니까 메시지에서는 유저네임 필요 없겠죠. KMA earthquake라고 하는 거는 제목에서 그냥 알려주고, 메시지에서 요 내용하고 트위터로 연결되어진 주소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continue를 눌러서 완료시켜 주고요. 네, 그러면 finish를 눌러서 마지막으로 이 애플릿의 레시피를 완료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다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고, 또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푸시블렛으로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클릭하시면 기상청 웹사이트로 연결돼서 지도도 보실 수 있고, 그런 지진에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참고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 트윗은 어제 일본에서 새벽에 발생한 지진인데요. 모리오카 남동쪽 121km 해역에서 규모 6.1로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이런 해상 지진은 쓰나미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 정보는 특히나 더욱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IFTTT로 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긴한 애플릿을 만들어 봤습니다. 잘 사용해 보시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